그죠? 뽀샤만 여권용 사진 한 장.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중개보수 실비. 자, 일단은 요 중개보수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중개보수 청구권의 자, 첫 번째 성격. 판례상 뭐라 본댔지 이걸? 예,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보는 이유는 판례상 개공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상인보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뭐하고 이어지죠? 당연보수입니다. 거래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거래시. 그러니까 상인보수 청구권, 거래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든 없든 유상임을 명시를 했든 안 했든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뒤집어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가 안 되면, 거래가 없으면 보수도 없다.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 이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언제요? 언제 발생한다? 의뢰시 이퀄 중개계약 체결시. 언제 행사할 수 있다? 거래시, 즉 중개완성시 거래계약 체결시. 구분하시죠? 중개계약 체결시, 요건 거래계약 체결시. 그리고 소멸한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과실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개공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지금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죠. 사실은 주택일 때하고 주택이 아닐 때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자, 그리고 주택이다 할 때는 일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이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죠. 계약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매매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범위 안에서. 임대차 계약 등은요 1000분의 8, 그러니까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온 걸 뭐라 그럴까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온 걸 우리는 계산해서 나왔다, 산출액 그럽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얼마까지 딱 받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액하고 한도액을 비교한다 라고 하는 건 대상물이 뭐일 때? 주택일 때.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면, 자,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가 있죠. 주거용 오피의 기본 면적은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건 시험 문제 딱 보면 주거용 오피라고도 나오지만 면적을 밝히죠. 75제곱미터. 그러면요 주거용 오피 90제곱미터. 그죠? 주택 외, 그죠? 외 중에서도 그 외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는 주거 목적이니까 중개보수의 부담을 줄여주죠. 해서 매매 교환은 얼마까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4. 원래 여기 주택의 경우는 요율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대신에 이 주택 위의 경우는 요율을 암기해야 됩니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인데 최대 보수를 묻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시 최대 보수는 그러면 얼마 곱해야 돼? 1000분의 5를 곱해야 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 최대 보수는 그러면 4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는 얼마? 9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 결정이란 말은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중개보수표에다가 나는 최대로 얼마를 받겠다, 상한 요율을 뭐한다? 명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상한 요율,
명시 의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물은요? 주택 외입니다. 협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택 외. 조례가 나오면 주택. 1000분의 8이 나오면 주택. 한도액이 나와도 주택. 대상물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동일 시설물로 건축하는 경우 있죠. 이걸 우리는 복합 건축물, 그리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시체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상가주택 그러죠. 그래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주된 용도 아니고 주택 면적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일 때, 그리고 2분의 1 미만일 때, 딱 2분의 1은 그렇죠. 이상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요건 주택 외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기준도 묻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개보수 그랬을 때 일단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구분하는 거 있죠.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관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디 기준으로?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례가 나왔죠. 대상물이 뭐란 얘기입니까?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디 기준으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역시 조례 나왔죠. 대상물은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수에 관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있죠. 중개보수 계산이다 할 때 핵심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일단 교환 계약일 때, 그 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그리고 동동동 해서 세 개 있죠. 동일해서 세 가지 경우까지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줍니다. 보통 교환 계약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2억짜리하고 3억짜리를 바꿔요. 얼마짜리 그래다? 3억짜리 그래다. 그죠? 그러면 2억짜리하고 2억짜리 주인은 돈 줘야 되죠. 그 돈의 이름이 뭡니까?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었죠?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권리금도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유는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충금하고 권리금이 중개보수 계산에 제외되는데 이유가 달라요. 보충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거고,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포괄적으로 검은을 받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아셨죠? 예, 그런 경우는 어느 부분까지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보수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정 보수 제한으로 제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차임 있는 임대차 딱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하실게요. 일단은요. 합산 금액이 기준 금액이 환산 금액이 그러죠. 이걸 뭐로 바꾸더라? 보증금이 이렇게 나오죠. 보증금이. 그리고 5천만 원, 5천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일 때 뭘 곱한다? 70을 곱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뭐만 받아라? 매매만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서 본문의 계산 문제는 다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꾸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계산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막. 그죠? 다 하기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죠? 일단 계산 문제 보면 딱 일단 제끼고 이러니까. 자, 가봅니다. 그러면 169페이지에 1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일단은 중개보수에다가 줄을 딱 긋고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죠. 1번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중개계약 체결 시, 같은 말로 의뢰 시, 그죠? 행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 즉 언제? 거래계약 체결 시 혹은 거래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중개 완성 전이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왜?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돈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죠. 다만 양수받아도 행사는 언제?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야 그죠? 가능한 거고. 세 번째,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르시고.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소멸한다. 그죠? 예, 딱 그렇게 결론 지으면 돼요. 연결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계약 성립. 이 판례도 좀 봐두십시오.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공이라도 그래서 결정적 기여 줄 다 것이고 뭐겠어요? 아니. 질문에 대한 포인트를 제대로 다. 결정적 기여가 뭐냐고. 그렇지, 소개,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 기여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고 개공의 소개 자체가 개공한다는 굉장히 결정적 기여예요. 그러니까 소개받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뭐 소개하는 게 별일이라고. 해봐라 니가. 얼마나 짜증 나는데, 그죠? 인간이 뭐라 그러면 그죠? 알아듣지도 못해요. 꼭 그래 중개사무소 가지고 나도 더운데 말이야 갑질하려고. 자, 근데 요새 느끼는 건데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소장도 엄청나게 갑질만 해야 돼. 더러운 인간들 그죠?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개업하시면 저는 진짜로 정말로 개업하시면 그 올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 잘한다는 소리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사람들 까칠해도 괜찮아. 선을 안 넘으면 돼요. 아니 우리가 돈을 좀 더 받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해줄 만큼 해주고 받아야지. 그러면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거 되지도 않은 거 뭐 얼마 되도 않은 거 있잖아요. 이거 중개 소장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짓 엄청나게 많이 해요. 더러운 짓 많이 봐. 진짜 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저는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래 보면 기업을 딱 하면 한 석 달 안 지나서 그 또랑이 아시죠? 여름에 그 또랑 가면 얼마나 그 물에 많이 시달려 있겠어요, 그죠? 반짝반짝반짝해. 그제 그 구조는 그 몽돌 해수욕장 아시죠? 그 돌이 얼마나 뺀질뺀질한 거 아닙니까? 그 돌 뺀질뺀질한 돌보다 더 뺀질뺀질해요. 그죠? 석 달도 안 지나가지고 진짜 그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하려고 하면 그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그죠?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얄미운 줄 알아요. 야 공부할 때 저 인간 저리 안 그랬는데 와 저기 얼굴이 그죠? 새로 보여.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혹시 그러고 싶거들랑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더러운 인간들 많더라면서. 그 더러운 인간이 본인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이죠. 쌍방으로부터 자, 요 각각도 초기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각각이 균분으로. 예, 각각 받대죠. 각각 받대. 그러니까 여기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했잖아요. 산출액 나왔죠. 이 산출액은 일방 한도예요, 쌍방 한도예요. 예, 일방 한도거든. 일방이 한도니까 총액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죠? 곱하기 2가 뭐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일방으로부터 받는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초과하게 되면 금지 가운데 어디? 몇 대 몇? 1대1. 제재는 상치와 1대1입니다. 넘어갑니다. 가시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중개보수. 자, 1번에 제일 먼저 잘라야 돼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컷. 그럼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쵸? 시도조례가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2번 갑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미술다 것이고 그러면 계약 방식이 뭐예요? 매매 교환이니까 1000분의 9 안에서 어떻게? 시도조례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한다. 맞죠? 2번, 3번. 자, 역시 주택의 미술다 것이고 계약 방식이요. 임대차입니다. 얼마 범위 안에서 1000분의 8 이내에서 어디? 시도조례로 그죠? 네 번째 상가에다가 줄을 딱 긋고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 안 넣어줘. 한도액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도액과 그 다음에 시도조례라는 말은 대상물이 뭐? 주택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불일치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5번 개공은 크다시고 주택 외에다가 줄을 긋고 자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있죠.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 외죠.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일치 문제입니다. 넘어가고 3번 역시 중개보수의 줄을 딱 긋고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은행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입니다. 예, 거래만 되면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2번 산출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나왔나요? 균문이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죠? 각각. 자 3번 갑니다. 상가 임대차 줄을 긋고 대상물이 뭐라고?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는 자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 거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죠? 권리금은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합의에 의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 상관없고 5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 계약을 해제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누가 그냥 계약 깬 거야? 당사자가 계약 깬 거예요. 개공과는 관계없이. 됐습니까? 갑니다. 4번 중개보수 밑줄 딱 긋고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딱 보면서 뭘 찾는지 아시겠죠? 대상물의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그죠? 사무소인데 지금 대상물 소재지 그랬죠? X. 2번 개공이 전력을 다해 중개 행위를 한 때는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청구할 수 있다. 뭐 없으면 뭐 없다고요? 거래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아셨죠?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매도인의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이제 매도인 잘못이에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죠? 네 번째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초과 2분의 1 이하입니까? 이상 미만입니까? 이상 미만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일이 몇 번 있어요? 3번 다 있습니까? 그럼 뭐 받을까요? 매매만.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중개보수 틀린 것은 자 1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줄 거 닦으세요. 금지 행위 해당 여부와 중개보수 청구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지 행위에 의한 계약이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뒤에 줄 것죠.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통상 우리가 잔금 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줄 것죠.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중개 완성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도 협력적 원인으로 족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공이 그죠? 개공이 소개한 자체만으로도 뭐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된 혹은 유일한 원인이 필요 없고 협력적 원인으로 족하다. 아셨죠? 협력적 원인으로 족하다라. 그러니까 단지 그 소개해 주는 자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중개보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 기여라는 말을 굉장히 막 무게 깊게 들을 게 아니에요. 개공이 하는 일은 뭐라고? 단지 소개하는 게 주일이에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환의 경우에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맞죠? 교환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죠?
5번 공동중개는 합의에 의해 중개보수를 받고 합의가 없다면 자신의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관행상 각각받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수 산정. 자, 방법 기준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교환 큰 거 적은 거. 지금 보니까 합산한 금액 그랬죠? 상관없어요. 두 번째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 있는 경우에는 컷 자르고 월 단위 차임액에 임대차 기간에 개월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합산 금액에 5천만 원 미만일 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기준 금액은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게 기준 금액 합산 금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라고 지울 딱 꺼야 되고요. 주택에 대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초과보수 금지 행위인지 여부는 일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죠? 5번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주택 외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X죠. 7번 역시 중개보수 줄을 딱 긋고 옳은 것은에다가 체킹 딱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자 갑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번 개공과 의뢰인 간에 약정 없는 경우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더라? 그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잔금 칠 때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죠.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500인데 1000만 원 받았다. 얼마 돌려줘야 돼? 500만 돌려주면 되셨죠? 500만 원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세 번째 주택 외에다가 줄을 딱 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 외하고 뒤에 조례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빨리 요령이고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돼. 하셨죠? 왜냐하면 주택 외에 딱 하는 순간 협의 결정, 상한율 명시 이리 나와야 되고 주택 그러면 조례, 한도에 가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보수만이 아니라 뭐도 받는다? 실비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인 대상물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다르면 어디를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중개부 실비 딱 체크하시고 옳지 않은 거 1번 실비의 한도는 주택의 경우와 같아요. 실비의 한도에다 위에다가 주택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주택은 시도 조례였죠. 똑같아요. 그래서 실비 한도도 주택의 경우처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자 우리가 실비가 두 개 있죠. 그걸 줄 거세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 줄을 딱 긋고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구한테? 뒤에 이전 동그라미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중개보수 산정 시 총분양가 줄을 긋고 총분양가입니까? 기납입금입니까? 기납입금. 우리가 분양권 전매하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1차분, 중도금 2차분, 중도금 3차분, 잔금 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양권 전매라 그럴 때 총분양가가 아니고 기납입금, 즉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그죠?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4번에 딱 문제 보시면서 면적 문제 보세요.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주거용 오피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라면 자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반 한도는 매매 기한은 얼마요?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4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다섯 번째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다를 때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다 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계산 잘 하시겠죠? 자, 보수한도 딱 체크하시고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주택이니까 시도 조례가 맞겠죠? 그리고 요율이 얼마 나와야 되죠? 1000분의 8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매매 교환은요 1000분의 9가 나와야 되고 2번 아파트 분양권의 컷 하시고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중개입니다. 그러면 자, 총 대금입니까? 기납입금입니까? 그죠? 기납입금이 총 분양가로 바뀌었다, 총 대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 맞죠? 총 대금, 계약 가로 안에 설명해놨죠.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등. 3번 교환 계약 큰 거 적은 거, 큰 거 딱 체크하시면 되고요.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줄다 것이고, 그러면요 주택 동그라미. 5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고 상하수도 쭉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주거용 OP 그럽니다. 그럼 주거용 OP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요 1000분의 4. 그 요율을 알고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딱 적으면 제일 괜찮아요. 딱 간단하니까. 보가 얼마입니까? 3,500만 원 더하기 차임이 얼마입니까? 월세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왕 적는데 중개 대상물에 관한 계산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파악해라? 대상물이 뭔지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주택이라면 한도액과 비교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일반 보수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상물 찾아봐요. 대상물이 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기준금액이 보가 얼마다? 3,500만 원입니다. 더하기 월세가요 10만 원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고 4,500은 5천만 원보다 적죠? 그죠? 예, 그러니까 4,500만 원이니까 자, 5천만 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입니다. 그죠? 미만입니다. 5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빼해가지고 100 대신 얼마?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일까요? 4,200만 원이 그죠?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면 4,200에 대한 자 요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5천만 원 미만인 요율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0.5를 곱하죠. 0.5를 곱해 보시면 520, 54, 20, 21만 원입니다. 근데 21만 원인데 그게 한도가 얼마나 되어 있죠?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액이 지금 큰 거죠. 산출액이 큰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다? 한도의 기준입니다. 그죠? 산출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입니다. 답은 얼마요? 20만 원입니다. 에이, 계산 안 할 걸. 그러면 안 됩니다. 계산 안 할 걸. 계산했는데 결국은 20만 원이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역시 대상물이 뭐죠?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그 다음에 자,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의 경우고, 누구로부터? 의뢰인들로부터 있죠? 예, 들입니다. 자, 가죠,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 보증금 1,000입니다. 더하기 월세가요? 30만 원. 곱하기 100 했겠죠? 그럼 합이 얼마? 4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다시 빼갑니다. 70 곱하겠죠? 그럼 37, 21 합이 3,100만 원이죠. 곱하기 한도가 얼마입니까? 저 요율이 0.5를 곱한다. 그러면 5일은 5, 3, 15 15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까 덜 그랬죠? 예,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31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3번. 자, 대상물이 뭘까요? 그렇지. 상가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요걸 그리고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4억짜리죠. 그러면 딱 다시 딱 요대로 딱 적어봐요. 이걸 딱 미사 안 하면 돼요. 대상물이 상가더라. 기준금액이 얼마다? 4억입니다. 4억에다가 여기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얼마 곱해야 돼? 예, 0.9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표를 찾아요. 눈이. 가지고 주택 요일이 그리고 또 앞에 주택의 매매기한은 보도 안 한다. 뒤에 금액만 봐요. 4억이면 2억에다 6억 사이구나. 0.46 곱해야 되겠네. 아니고 얼마요? 0.9를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4, 9, 36이죠? 360만 원. 자,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입니다. 그죠? 예, 요렇게. 그러면 360만 원 됐죠? 한 달치 훨씬 나왔다. 그죠? 이제 남는 거는 다 이제 버는 거는 남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월초에 딱 터져야 한 달을 좀 편하게 사는데. 진짜거든요. 이게 오픈라인 사무실을 해보면 처음 그 월초 있잖아요. 그죠? 월초에 딱 해가지고 계약이 잘 터져가지고 딱 월세 딱 채우고 한 달 비용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쏙이 든든합니다. 이제 다 남는 거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나중에 알겠죠? 자, 갑니다. 4번 갑니다. 분양권이죠. 총 분양 대금이 5억인데 이건 상관없죠. 기납입금의 P입니다. 그러면 자, 계약금 얼마?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얼마요? 5천 또 더하기 1억 중도금은요? 또요? P가 5천 합이 얼마? 2억입니다. 자, 2억에 대한 요율이 얼마인데요? 0.4네요. 0.4. 그럼 0.4를 곱하면 얼마요? 80만 원. 한도액 있어요? 없죠? 일방의 총액이에요. 일방에게 받는 거 물었습니까? 그죠? 예. 갑으로부터 받는 거 그래서 얼마? 그냥 일방이지. 자, 갑니다. 5번 문제. 자, 역시 먼저 대상물이 뭘까요? 주택입니다. 그죠? 대상물이 주택인데 지금 아파트 이거 주택 있잖아요. 여억짜리 주택이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 그렇지. 매도 매수인 가벌인데 다시 그걸 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임대차 계약으로 동시에 진행됐죠. 동동동이 되려면 등장인물 몇 사람? 두 사람. 그죠? 그래 둘밖에 없죠.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만 받아야 돼? 매매만 받아요. 그래서 뭐만 따져야 돼? 예, 주택이고 2억만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 요율이 얼마요? 0.4요. 예,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매에 2억 이상 0.4를 곱하니까 얼마다? 80만 원입니다.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A가 을에게 받는 거 일방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6번은 봐봐요. 6번은 뭐? 똑같나? 다르죠? 자, 이건 갑 올라왔는데 병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앞에 문제는 갑을이었고 지금은 갑을 병이에요. 그죠? 등장인물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 그러면 자,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매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럼 인가는요? 3천에 10이죠. 그러면 3천만 원 더하기 10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 4천만 원. 다시 빼해서 얼마? 3,700만 원 곱하기 얼마요? 주택인데 0.8씩이나 돼요? 임대차 5천만 원 미만이니까 0.5를 곱하죠. 0.5를 곱하면 그러면 매가는 여기죠. 여기에 대한 요율은
0.4. 그러면 4, 2, 8, 80만 원. 이거는요? 5, 7, 35, 5, 3, 15, 18만 원요? 네? 18만 5천 원.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둘 다 받아야 돼요. 그죠? 동동동이니까. 그래서 지금 묻기를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죠. 예. 그럼 얼마입니까? 98만 5천 원. 그죠? 하겠습니까? 예. 이해 안 됩니까?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대로 딱 적으면 되는데 뭐 제끼긴 제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인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면 뭐만 다른 고려하지 말고 매매만 계산하면 되고 금액 다 찾아서. 그리고 등장인물 세 사람이면 금액에 대한 기준금액 찾아가지고 요걸 딱 곱하면 이거는 다른 것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계산하면 실수 안 해요. 이거는 아셨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방이냐 총액이냐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오늘 7번 그 문제의 포인트는 70이에요. 70.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 그러는 딱 순간 이거 뭐야? 주거용 오피죠. 그럼 주거용 오피의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3천만 원에다가 20이 딱 5천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뭐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돼. 왜? 임대차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대상물이 뭐더라고? 주거용 오피예요. 예. 주거용 오피입니다. 오피고 기준금액이 얼마? 그냥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차임이지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딱 5천이니까.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하까지 5천만 원까지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계산해가지고 혼자 70 곱한다니까 혼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임대차잖아. 그죠? 계약 방식 임대차니까 0.4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 20만 원.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 그죠? 네, 쉬워요. 자, 다시 8번 가봐요. 8번. 똑같아요. 8번. 어디다 줄 거야 돼?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 이건 주택 외. 주택 외 중에서도 그 외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가 아니라 업무용 오피예요. 업무용. 그죠? 예. 이거는 업무용 오피예요. 업무용. 그리고 기준금액이 얼마라고요? 예. 지금 계산해야지. 그죠? 3천만 원에 10이니까 3,700이죠. 3,700 곱하기 얼마? 0. 그렇죠. 0.9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맞습니까?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 그죠? 33만 3천 원. 깎아줘. 30만 원 받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지금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대상물 제가 제일 먼저 항상 대상물부터 주택 면적이 얼마래요? 3분의 1 줄 다 긋고 이거 주택이에요? 주택 외요? 네. 주택 외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아무 고려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가로 안에 뭐 적혀 있어?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다 적혀 있죠. 동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만 따져야 돼? 매가 1억이에요. 그죠? 예,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1억이에요. 1억에다 얼마 곱해야 돼? 그죠? 0.9 곱해야 돼요. 괜히 뭐 한도 따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얼마? 90만 원.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입니다. 답은요? 얼마나 쉬운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역시 대상물이 뭐요? 일반 주택하고 또 그죠? 일반 주택에 대한 계약이 매매일 때하고 그죠? 임대차일 때하고의 지금 묻기를 차이를 묻는 거죠. 매가가 얼마예요? 6천만 원. 인가는요?
1500에다가 30이에요. 1500만 원 더하기 30 곱하기 100 해서 보면 50만 원 미만이죠. 그럼 다시 얼마? 70을 곱해서 37, 21, 3,6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매가 6천만 원에 대한 요율이 얼마일까요? 0.5입니다. 그러면 5, 6, 30만 원. 그러면 3,600이 얼마죠? 0.5를 곱합니다. 그러면요. 5, 6, 30, 5, 3, 15, 18만 원. 요 둘의 차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매가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차이는 얼마? 12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기한일 이거요. 이거 이 순서 꼭 적어 계산 문제 할 때 아셨죠? 딱 적어놓고 봐야 됩니다. 이대로 대상물 이론에 관한 문제든 계산에 관한 문제든 대상물이 먼저 체킹돼야 돼요. 대상물이 아셨죠? 계산 문제하고. 그래도 어쨌든 두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바쁘면 제끼고 뭐 바쁠 게 뭐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잘 했어요? 네. 자, 180페이지에 협회 갑니다. 계산 순수 해봐요, 다시. 그죠? 대상물, 그 다음에 기준금액, 그 다음에 주택이라면 한도액과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일방인지 총액인지 그죠? 따져봐라 하는 거 확실하게 딱 매듭 딱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협회도 질문을 딱 대답 잘하면 돼요. 협회를 설립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죠? 생각도 안 하고 국장 그만 국장 누가 국장했어 국장. 개공회합니다. 그죠? 개공 중에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까 안 될까요? 되기는 못해요. 안 돼요. 아셨죠? 그죠? 개공만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시험에는 개공을 딱 떼버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설립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설립할 수 있고 가입해야 돼요?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다. 그죠? 요거요. 이미 설립, 이미 가입주의고 이거 입법 정책상 이거 인가주의입니까? 허가주의입니까? 인가입니다. 갑자기 허가를 받아 이래 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관을 작성하죠. 정관을 작성해서 발견수 몇 명이죠? 300명 이상이. 그리고 작성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는 회원이 몇 명 이상 출석할까요? 600명. 꼬백입니다. 그죠? 그 600명은 어디서 600을 만들죠?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명 이상, 합의 600명 이상, 과반 찬성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 찬성해야 돼? 301명이요. 과반이니까. 그런 창립총회를 거쳐서 의결하고 그리고 이 총회 의결 사항은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장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 변수가 없는 건 가급적 빨리입니다. 예, 지체 없이. 그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자 누구의 인가를 받죠? 국장의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립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마음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씁니다.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했다. 그럼 설립 등기했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사무소? 예. 이때가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등기했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죠? 근거 없습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필요 조직이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없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자 지부를 둡니다. 어디에? 지회를 두죠. 어디 두죠? 시군구에. 그리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고 지부지의 설치 근거는 설치 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지부를 둘 수 있다? 정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에 따라 아니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혜를 둘 수 있고, 자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신고하죠.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입니다. 사전신고는 뭐 아는 게 있죠? 휴업 등밖에 없어요. 예, 신고는 사전신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사후신고인데 지부를 설치한 때, 할 때, 한때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거고, 지혜는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겠죠. 그러면 지부지혜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까요? 국장에게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협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협회에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죠. 자, 고유 업무 중에 핵심이 뭐냐? 수탁 업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교육하고 시험. 아셨죠? 고유 업무는 부동산 정보 제공업. 그게 뭡니까? 그렇죠.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죠? 그렇지. 거래정보 사업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빨리 대답한다고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협회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누구겠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렇죠? 법인입니다. 중개법인.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 업종이 뭐냐면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놉니다. 다음 중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에요. 그리고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제사업이죠. 공제사업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고유 업무지만 임의사업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가 뭘까요? 공제 규정입니다. 공제 규정을 정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을까요? 그죠?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제 규정의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냐? 책임준비금입니다. 책임준비금이 딱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두 가지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있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얼마? 뭐의 100분의 10? 그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전용하는 경우에 누구의 승인? 국장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그죠? 그러면 공제사업을 운영하잖아요. 자,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단어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입니다. 운용실적 그러면 어딘가에 동그라미 하고 싶죠? 예, 그죠? 척 하면 착 알아들으시니까. 자, 운자 나왔습니다. 운용실적 딱 그러면 기가적 건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운용실적을 공시한다 하잖아요. 누구에게? 공제계약자에게, 개공에게. 공제계약자에게. 그죠? 언제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월? 3월 이내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공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저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자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죠? 500가입니다. 500가. 운명할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밖에 없어요. 500가밖에. 아셨죠? 예. 그래서 운명할 때 운자, 운용실적입니다. 500가. 됐죠? 자, 그리고 운용실적 해가지고. 자, 원래 협회에 대한 있잖아요. 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권은 명령권자가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런데 공제사업 있잖아요. 공제사업에 조사검사권이 있어요. 조사검사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네,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럼 금감원장의 직권으로 요청으로 누구의? 예, 요게 위치가 뒤집어져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감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검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감원 원장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예. 감독명령권과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권,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에 있어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있죠?
재무 건전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있었죠, 그죠? 자, 간단히 요약하는 김에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거. 그러면 100분의 100이라는 게 뭐냐면 100분의 100이란 직업 여력 금액 있죠?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 있죠?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업 여력 금액에서 더하기 빼기잖아, 그죠? 더하는 건 뭐 있죠? 자본금, 대손 충당금, 이익여금 등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무조건 더하고 빼는 건요. 명목상의 자산을 빼면 실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 등 자산 건전성 정기적 분류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 이런 내용이 재무 건전성을 지켜라. 그리고 공제사업 운용에 있어 가지고 감독을 위한 기관이 있죠. 운영위가 나옵니다. 운영위 있다 그러면 4개 연달아 탁 기가시죠. 입에 붙여서 심의, 감독, 협회, 그죠? 둔다, 오케이.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있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억하실 건, 자, 심의감독협회 둔다 그랬는데, 운영위는 성별을 고려하죠. 성별을 고려해서 몇 명? 19인 이내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 미만이 뭡니까?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입니다.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는 3분의 1 미만 그랬죠?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최대 몇 명? 6명. 아셨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양의원.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 그죠? 1회 연임 가능입니다. 하여튼 뭐 핵심은 요거니까요. 예. 됐죠? 그리고 다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요. 일단 협회와 관련해가지고 감독 능력권, 시정명령, 그죠? 해볼게요. 시정명령, 그 다음에 개선명령,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징계해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건이에요. 징계해임 요구건이에요. 그죠? 징계해임 요구, 해임 요구 불이행. 그 다음에 금감원장의 조사검사 있죠? 조사검사 불응. 이게 다 명이에요, 명자. 이해하겠죠? 요거는 추가로, 그래서 이 명령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한 죄가 뭐겠어요? 운명이에요. 500가요, 500가. 아셨죠? 예. 그래서 요것도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금감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한 경우까지 하셨죠? 예. 해서 제재가 운명. 아셨죠? 예. 요렇게. 그럼 역시 또 좀 쉬었다 갈까요?